여러분 안녕하세요. 국제교류과의 이연경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 온라인 멘토링 프로그램 신청하시고 참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저희 교환 학생이랑 복수하기 프로그램에 참가하셨던 정시원, 이재윤 학생의 멘토링을 들어볼 거예요. 많은 도움 되시길 바라고요. 일단 그 비디오는 켜셔도 되는데 이제 발표하지 않은 분들은 이제 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의 소리가 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요. 자, 그러면 우리 시원 학생부터 이제 시작해 볼까요? 자, 그리고 혹시 이제 하다가 뭐 소리가 안 들린다든지 이런 학생이 있으면 채팅으로 주셔도 되고요. 마이크 켜고 안 들리는데요 하셔도 돼요. 자, 그러면 시원 학생 이제 시작해 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잘 보이나요? 네, 이제 제가 오늘 발표할 거는 이제 뭔가 편하게 발표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17학번으로 이제 편입을 한 학생인데, 이번에 편입생 처음으로 이제 교환학생을 가게 돼서, 10월 정도에 발표를 나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그 상황에서 이제 3월에 갑작스럽게 코로나가 터지게 돼서, 제가 이제 갈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용기를 내서 이제 일본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상황이 아닌 내 생각이 결과를 바꾼다라는 것이고요. 한번 같이 봐보겠습니다. 큰 카테고리로는 세 개를 나눠져 있는데 저는 주로 Q&A를 위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제 간사이 대학교를 가게 됐다고 해서 이제 너무 기뻐가지고 이제 여러 군데를 막 찾아보고 어디를 갈까 이렇게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요. 어, 여행지도 막 찾아보고요. 교환학생을 가는 목적이 공부도 있지만 공부보다도 그런 환경을 조금 더 체험도 해보면서 동시에 학위 이수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목적으로 이제 주변 관광지도 뭐 찾아보고 이랬던 기억이 있네요. 저희 학교는 오사카 중심부에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데, 뭐 그다지 교통편에서도 문제가 없고 꽤 쾌적한 환경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딱 3월에 가려고 하니까 원래는 이제 일본의 학기는 4월 1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3월 말에 한번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3월 9일에 갑자기 입국을 막겠다 이렇게 말씀을 텔레비에서 말을 해가지고 저는 이 소식을 3월 6일에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기왕 이렇게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거라면 어, 나이 나이가 젊을 때 조금이라도 젊을 때 한번 다녀오자라는 생각으로 3월 8일에 입국을 했습니다. 한 이틀, 하루 이틀 만에 짐을 싸서 이제 출발을 한 거죠. 어, 그런데 이제 제가 3월 9일에 이제 입국을 하다 보니까 원래 계약상으로는 기숙사가 3월 말에 있었는데 어, 확실히 당겨져 버리다 보니까 제가 있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일단 가기로는 결심을 했고 있을 곳이 없어서 일단 오사카 내에서 가장 싼 호텔에서 이렇게 묵게 됐는데요. 이곳이 어떤 곳이냐면은 일본 내에서도 가장 치안이 안 좋다고 유명한 곳입니다. 살인사건, 뭐 방화, 이렇게 강도 이런 게 굉장히 많은 니시나리구라는 곳에서 하루에 1,000엔, 그러니까 대충 하루에 10,000원 정도 내면서 가장 싸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가장 위험한 곳이더라고요. 이곳이었는데요. 호텔 타이어라는 곳이었는데 정말 이제 치안이 안 좋았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최악인 이유를 알 것 같고 이제 밤에 새벽 2시쯤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길바닥에 있는 담배를 피우시고 주우시고 쓰레기를 가져서 뒤지시고 그런 분들도 많으셔서 굉장히 충격적이었는데요.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학교를 가면은 이렇게 뭐 친구들이랑 교류도 하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제 제 기숙사 방인데요. 이렇게 3월 말이 돼서 이렇게 3월 한 달 동안에 뭐 사람들이랑도 교류도 거의 없이 해서 좀 아쉬웠지만 어떻게 기숙사를 가게 됐기 때문에 기숙사에서 친구들을 만나면 어떻게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일본 사람들 성향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내향적이에요. 내향적이다 보니까 외부인들이랑 친해지기가 좀 어렵고 그 와중에 제 또 기숙사 1인실을 배정받아서 코로나 때문에 배정받아서 있다 보니까 친구를 전혀 사귈 수가 없는 환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와중에서 이제 제가 무엇이든지 한번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1년을 더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1년을 보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제가 한 달 동안 이렇게 또 있었거든요. 이제 기숙사 내에서 이렇게 혼자 거의 한 달 동안 이렇게 사람들이랑 거의 교류 없이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거는 뭐 사실 컴퓨터로 해도 되면은 한국에 가서 그냥 수업 들어도 되는 건데 이제 굳이 와가지고 내가 여기서 이제 월세 내고 이렇게 돈 나가고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아쉬워가지고 이제 한국 가야 되나 약간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여기에서만 분명히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친구들이를 못 사귀고 아무것도 없는 환경이지만서도 그 안에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를 집중을 해봤는데요. 두 가지로 추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수업인데요. 그 수업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줌으로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한국 줌만큼 이렇게 사람들 얼굴을 이렇게 내놓고 하진 않고 다 카메라는 보통 꺼져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교수님만 이야기하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수업이 진행이 됐습니다. 대부분 레포트로 대체가 됐고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했었던 그 파일인데요. 이렇게 다 레포트고 수업 정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현장에서 수업을 듣다 보면은 이제 제스처도 있고 이제 흘러가는 것이 보이니까 이해하기 훨씬 편한데 컴퓨터로 이렇게 듣다 보면은 이해가 좀 어렵기도 하고요. 아니, 무슨 말을 하는 거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제 교재 있잖아요. 그 파일 위주로 이제 따로 공부를 했고요. 이렇게 레포트를 제 작성을 해서 이렇게 통과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 일본의 경우에 일본이라기보다는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은 F만 안 맞으면 된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열심히 썼는데 그래서 좀 부족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만은 결과적으로는 어, 제가 열심히 한 과목에서는 F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매번 이제 과제를 제출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입니다. 저는 이제 친구를 전혀 사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 하다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는 이제 부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서클이랑 부활동이 있는데 서클은 이제 어 그냥 오고 싶으면 오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뭐 그런 거라면 이제 부활동은 정말 꼭 가야만 되는 일본 내에서도 약간 군대와 비슷한 군대 체육계라고 하죠. 보통 그 중에서도 저는 역도부를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딱 모집을 하고 있었던 게 역도부였고요. 좀 겁이 나긴 하지만 약간 장미랑 같은 분들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만은 생각보다 그러지 않았고요. 이렇게 장미란처럼 좀 원래 운동을 좀 하셨던 분들이 계시나 했는데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좀 열심히 해서 거기서 친구들 많이 사귀고 한 덕분에 제가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대회를 출전을 하게 됐고 제가 두 번의 대회를 나가서 두 번의 상을 받았습니다. 이게 참 그 아마추어 대회이기 때문에 뭐 추억도 많이 생기고 친구가 없었던 것도 이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일부러라도 가서 좀 고생스럽더라도 한번 가서
이렇게 배우는 과정 중에서 친구들도 사귀고 성과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보시면 이 상장을 받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사실 다 등치가 크지만 여성분들은 그렇게 등치가 크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많은 남자들 웬만한 남자보다는 더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어서 이 덕분에 제가 교환학생 하는 동안에 외롭지 않고 잘 보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교환학생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현지인처럼 살아볼 수 있다는 기회가 생긴다는 건데요. 이제 제가 이제 학교 이제 아무리 코로나라고 하지만 매번 이제 집에만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2개를 쓰고 근처에 있는 오사카에서 조금 한 시간 정도 떨어진 고베라는 곳도 가고 교토라는 곳도 가고 이런 식으로 여행을 좀 즐길 수 있게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지금 아니면은 즐길 수 없는 곳 그리고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것을 해보자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여기는 교토고요. 정말 이쁩니다. 이제 제가 오기 직전에 한국에 오기 직전에 이제 찍었던 그 벚꽃이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왜 교환학생을 굳이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어학연수여도 상관이 없고 지금 만약에 코로나가 아니라면 어학연수여도 괜찮고 교환학생도 괜찮은데 왜 굳이 교환학생일까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학위 이수도 할 수 있고 그 학교 내에서 사람들이랑 이제 교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정말 그 나라의 학생들과 진짜 그 뭐랄까요 이제 그 지역 사람들처럼 거기만 아는 사람들 실제 사람들이랑 이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어학연수는 예를 들어서 뭐 다른 외국인들끼리 막 모여가지고 가는데 교환학생은 거기서 나고 자란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더 그 나라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무슨 상황이든 가정마저 좀 즐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저 역시도 힘들었지만 정말 쉽지 않았지만 그 가운데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해서 그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처음엔 좀 낭비도 많이 있었죠. 그렇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디에 소속이 되는 게 가장 빨랐고요. 저는 그러려고 계속 노력을 했습니다. 겁내지 않고요. 그리고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이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목적의식이 조금이라도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교환학생을 통해서 친구들을 조금 더 만든다든지 아니면 일본 문화를 더 즐긴다든지 아니면 부활동을 통해서 성과를 조금 남겨본다든지 하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환학생을 다녀와서 1년 동안 진짜 시간 낭비가 아니도록 일단 갔다 오는 것 자체만으로도 무슨 이력서에도 뭐 한 줄 쓸 수 있겠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 나중에 갔다 와서도 그때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게 뭔가를 성과를 남길 수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저는 이제 다음 학생 끝나고 Q&A로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원 학생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따 Q&A 위해서 조금 대기해 주시고요. 저희가 그 교환학생 참가자들 많았지만 시원 학생을 초청을 한 이유가 이제 코로나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그 상황 내에서 최대한 얻을 것을 얻어오는 교환학생 생활을 하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제 초청을 하게 됐고요. 지금 코로나가 이 상황이 언제 사실 끝날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잖아요. 하지만 네. 여러분의 대학 생활은 4년이고 그 안에서 이제 우리 학교 프로그램 활용할 수 있는 거는 활용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물론 상황의 제한은 있지만 그 안에서 최대한 기회를 활용을 하는 이제 방법을 이제 시원 학생의 이제 생활을 통해서 조금 팁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초청을 했습니다. 네, 시원 학생 수고하셨고요. 자, 다음에 네, 재윤 학생 혹시 준비되셨나요? 네네. 혹시 비디오 켜주실 수 있나요? 네. 반갑습니다. 재윤 학생은 그 미국 러커스 대학의 복수학위 과정을 이제 마치고 돌아오신 거죠? 음,
제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가서 한 1년 하고, 작년 한 12개월은 한국에서 이제 수업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3월 31일에 돌아가서, 이제 뭐 정리도 하고, 지금 저번 주에, 아니, 네, 저번 주 주말에 한국 돌아와서 지금 다시 자가격리 하고 있거든요. 아, 자가격리 네, 중이군요. 네, 이주해야 네, 돼서.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주시겠어요? 네네. 자, 전체 화면으로 보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보입니다. 네네.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네. 아,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학 부일학번으로 재학 중이고 이제 곧 졸업을 앞둔 이재윤이라고 합니다. 저는 오늘 복사학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제 어떤 메리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 프레젠테이션 제목은 이제 한계는 스스로 만드는 것이고 기회는 제가 없다라고 붙였습니다. 이렇게 붙인 이유는 우선 복사하기가 자체가 되게 기회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어떻게 이제 내 것을 만들어 가는지는 이제 스스로 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뒤에 설명을 하면서 저 잘 알게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제가 흥미를 좀 돋구고 싶어서 넣은 지도인데요. 이제 미국은 되게 큰 나라죠. 이제 이 색칠한 초록색은 제가 이제 학교를 다녔던 곳, 그 다음에 제가 살았던 곳들이고, 노란색은 이제, 제가 다녀봤던 곳들, 그리고 빨간색은 이제 제가 조만간 가을 학기에 이제 다시 대학원을 가게 되는데, 텍사스로 가게 돼서 이렇게 많이 다녔습니다. 그러면 미국은 땅덩이도 크고 서부, 동부, 중부, 남부 특색이 다 다릅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기회도 많고 얻는 경험도 많고 다양한 사람도 만날 수 있고 기회가 많다는 거죠. 하지만 그리고 이런 기회들은 뭐 복사기와 교환학생이 있으니 충분히 여러분들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교환학생이랑 다른 점, 그 다음에 복수하기를 선택할 때만큼은 물론 이제 해외에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그 나라에 살아보는 것, 여행할 수 있는 것, 좀 더 오래 살아볼 수 있는 것, 그런 복수하기는 2년 혹은 3년이 될 텐데 아니면 혹은 1년이 될 수도 있겠죠. 이제 기간이 기니까 그만큼 더 교환학생처럼 어, 지낼 수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교환학생은 좀 더 이제 목적이 미국으로 교환학생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복수하기 선택할 때는 좀 더 목적이 어, 주 목적이 나의 미래, 그 다음에 내 목표가 어떤 것인지를 그 다음에 좀 더 글로벌한 아, 커리어를 쌓아나가고 싶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생각하고 이제 또 다른 학교를 간다고 생각하고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여행과 이렇게 오래 살아보는 기회도 제공하지만 그것들이 주가 되게 교환학생이 에 들어가는 자원과 시간, 이제 리소스, 그 다음에 아, 포기해야 되는 교환학생 웨이트는 너무 크다고 생각 들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우선 저에 대해 간략하게 보여주고 싶은데 저번 주에 뉴욕에 갔습니다. 이제 미국 그래도 잘 돌아가고 있는데 사람은 없지만 미국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경북대학교로 입학을 해서 이제 19년 서머스쿨 프로그램으로 이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정치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이제 2+2 복수하기로 이제 러커스 대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 남은 4학기 이제 마무리하고 있는 상태이고 5월에 졸업을 하게 됩니다. 저는 학점을 이제 4.0 만점을 유지하고 하고 이제 NJCBA라는 뉴저지주 상위 1% 학생협회에 가입하였고 베타 알파사이라는 회계사협회에도 가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알고 계실 아이비 리그인 코넬 대학교와 이제 일리노이 주립대 그다음에 텍사스 주립대 회계학 석사에 합격을 해서 이제 가을 학기부터 대학교 중에 골라서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제 소개를 한 이유는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어, 이렇게 이렇게 제가 이런 것들을 보여드리면서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지라는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제 우리 학교에서 또 이렇게 저런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어? 아니 이런 호기심을 좀
불러일으키고 싶었고,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게 해주는, 그리고 가장 큰 복수하기의 메리트를 제가 잘 누렸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제 복수하기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고, 저처럼 아니면 저보다 더 대단한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여기 지금 분들이 여기서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좀 더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교환학생과 복수하기 차이는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위스콘신 대학교에 이제 서머스쿨로 갔던 게 약간 교환학생 같은 개념이죠. 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학점을 인정받는, 보통 몇 학점 이런 식으로 인정을 받고 이제 단기간으로 다녀오는 것이고, 복수하기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학교에 이제 어떻게 보면 편입과 같은 느낌인데 두 학교를 같이 다니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결국 졸업할 때는 동등한 레벨의 학사학위가 두 개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두 학교를 다닌다고 생각하면 되고, 경북대학교 2년을 졸업을 하고, 뭐, 럭커스에 새로 2년을 시작한다. 복수학위를 하는 학교를 새로 시작한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았던 집 앞에 필라델피아 풍경이고요. 저는 학업, 생활, 진로에 대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내용이 많아서 좀 빨리 넘어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으면 양해 바라겠습니다. 우선 복수학위는 완전 새로운 소속을 갖게 됩니다. 등록 방식은 경북대학교에서 4학기를 마무리하고, 아니면 저는 2+2였지만 이제 3+1 이런 건 1년이겠죠. 그러면 이제 남은 학기들을 이제 복수학위를 시작한 학교에서 시작하게 되는데, 4번을 보시면 등록금은 두 학교 모두 납부를 하게 됩니다. 경북대학교에도 이제 학사학위를 졸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등록금을 내고, 물론 물리적으로 다니진 않지만 등록금 내고, 이제 제가 새로 시작하는 복수학위를 하는 학교에도 등록금을 내고 학교를 다녀야 됩니다. 장학 혜택은 뭐 존재하고, 물론 미국 대학은 이제 성적 장학금 같은 것은 외국인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경북대학교의 사급 지원금이나 이제 인스테이트 튜이션으로 바꿔주는 이런 장학금 제도들이 있습니다. 새로운 신분증, 새로운 소속입니다. 학교에선 Transferred Student 혹은 International Student로 분류가 되게 되고요. 그래서 완전히 여기서 새로 이제 학교를 뭐 시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점 수는 경북대와 러커스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러커스가 서로 교환이 돼서 이제 수는 인정이 되지만 학점 GPA는 새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경북대에서 어떻게 내가 좀 못했다, 그래도 이제 러커스에서는 0부터 시작하고 저처럼 충분히 4.0으로 졸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나중에 취업을 하거나 학업을 더 연장할 때 충분히 레버리지해서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되겠죠. 두 번째는 행정 과정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은데, 복수학위는 이제 새로운 소속, 새로운 학교를 시작하는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WES 같은 이제 전문 기관을 통해서 이제 경북대에서 들었던 수강 과목 및 성적을 공증을 받아야 합니다. 또 이제 서로 두 학교의 교수님들과 이제 학교 담당자들과 연락을 하면서 이제 성적 매칭을 해야 되고, 이제 필요한 서류들, 뭐 백신 접종, 아니, 코로나 백신이 아닌 이제 뭐 다른 백신 접종, 그다음에 건강보험 이런 것들 다 체크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카데믹 어드바이서와 상담이 중요한데, 미국은 이제 등록금을 많이 내는 만큼 학교가 하나의 큰 집 같은 거예요. 가족처럼 이제 계속 학교에서 취업까지 신경 써주고, 뭐 계속 끊임없이 뭐 자원을 제공해 줍니다. 이제 아카데믹 어드바이서들에게 밤에 이제 커리큘럼도 짜주고, 이제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방향성도 잡아주며 이제 졸업까지 잘 관리를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4번, 5번은 뭐 여기서도 졸업까지 체크해야 될 부분이고요. 미국은 졸업 커리큘럼이 존재합니다. 제 커리큘럼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원하는 전공 수업이나 교양 과목을 들을 수 있지만, 미국은 전공별로 학교에서 짜둔 것이 있습니다. 그것들 다 이렇게 채워야지 졸업을 할 수 있고, 보시면 T는 이제 경북대에서 인정받아서 넘어온 성적, 이제 알파벳 성적은 제가 받았던 성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지막에 토탈 학점 수가 나오고, 이제 경북대랑 이렇게 해서 같이 졸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앞서 보셨던 것처럼 이제 미국은 좀 더 세부적으로 전공을 정해야 합니다. 저는 경영학부인데 미국에 와서는 회계학, 금융학,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마케팅 4개 중에 구체적으로 선정을 했어야 됐고, 우리처럼 뭐 복수 전공, 그 다음에 부전공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전공별로 앞에서 봤던 이전 슬라이드에 나왔던 것처럼 각 커리큘럼이 정해져 있고, 거기에 맞춰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어떤 수업 그리고 어떤 교수님 수업을 들을지는 여기랑 마찬가지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어, 복사하기를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난 영어를 못하는데 난 미국에 살아본 적이 없어서 미국 문화를 모르는데 가서 그런 것들 때문에 시작이 두려우신 분들에게 제가 첫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로 한계를 짓지 말고 그런 것들을 두려워서 시작 안 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합니다. 당연히 문화 차이는 존재하고 언어 차이 같은 것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 조금씩 알아가고 제가 충분히 도움도 드릴 수 있고 요즘 구글도 잘 돼 있고 검색하면 다 나옵니다. 수업시 문화에 대한 차이도 조금은 있습니다. 이제 자유로운 분위기도 있고 교수님마다 다른데 이제 아무래도 미국인 교수님들이 좀 더 자유로운 분위기고 이제 터키나 한국인 교수님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는 한국과 되게 비슷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할 것 없습니다. 오피스 아워라고 이제 교수님들이 찾아갈 수 있는데 많이 찾아가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랑 다르게 끊임없이 교수님들과 대화하고 교류하는 것이 중요하죠. 미드텀, 파이널, 그 다음에 리딩 피리어드 같은 거는 이제 한국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과 동일하고 수강 신청은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초조해서 할 필요도 없습니다. 만약에 못 들었으면 내가 듣고 싶은 거 아니면 못 들었으면 이제 가서 나 못 들었는데 넣어주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면 다시 넣어주고 그 다음에 이게 아, 학년별 그 다음에 들은 학점수별로 수강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 따로 있어서 걱정할 필요는 없고 학점은 이제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4.0 기준이며 패스 or 페일 제도도 있습니다. 이제 복수하기가 또 제공한 또 다른 기회 중 하나는 아너 소사이어티인데 가수 박정현 씨가 예전에 미국 수제 클럽 이런 에 가입했다, 뭐 출신이다, 콜롬비아대 출신이다 이러면서 한 뉴스 기사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 수제 클럽이라는 것 중 하나가 이제 아너 소사이어티인데 제가 저를 소개하면서 보여드렸던 이제 NJCBA나 이제 회계학 협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이제 초청받아서 가입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력서에도 아주 큰 메리트가 되고 또 이제 평생 회원으로 남기 때문에 여기 졸업생 동문들과 그 다음에 뭐 충분히 교류하고 그 인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네, 두 번째는 생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완전히 새로운 보금자리와 새로 시작하는 것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교환학생은 보통 기숙사에서 살고 돌아오겠지만 이제 2년 혹은 1년, 3년을 보내야 하기 때문에 기숙사에 살지 아파트에 살지 주택에 살지 정해야 됩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에 살았는데 내가 살 지역을 또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내가 가는 학교는 어떤 동네에 있는가, 어떤 도시에 있는가, 어떤 주에 있는가, 그리고 주변의 근교는 어떤 곳들이 있는가. 저는 이제 뉴저지의 캠든이라는 도시에 있었는데 바로 옆에 필라델피아 대도시도 있었고 1시간 반 거리에 뉴욕시티 맨해튼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2시간 반 거리에 워싱턴 DC도 있었고 미국 학교를 선택할 때는 이제 어떤 큰 대도시, 어떤 자원들이 주변에 풍부한지를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 그래서 제게 주어진 옵션이 럴커스 대학과 이제 버지니아에 있는 이제 마셜 대학이 있었는데 그런 이유로 대도시에 인접한 저는 럴커스 대학을 선택하였습니다. 물론 생활비나 이제 기타 월세 이런 것들은 당연히 대도시인 만큼 많이 들게 됩니다. 이제 한국과는 또 많이 다른 부분인데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제가 따로 Q&A를 받겠습니다. 미국 문화의 이해. 물론 중요합니다. 미국 살아가는데, 다른 나라에 살아가는데, 미국뿐만 아니라 일본에 갈 때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하지만, 마찬가지로 이런 게 두려워서 시작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좋겠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이제 전반적인 미국 사회 문화, 그 다음에 학교 문화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개방적인 것보다 보수적인 성향도 크고, 미국이 생각보다. 그다음에 언어가 안 된다. 미국 말을 못 하겠다. 영어가 안 되겠다. 그러면 시작하기 전에 충분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스스로 공부해야 되고 뭐 도움을 받아야 되고 도전을 하는데 준비는 필수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 때문에 시작을 못 하겠다라는 스스로 제한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복수하기가 가져다 줄 메리트는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메리트가 사실은 한계점을 없애준다는 건데 이제 천장 같은 거죠. 이제 학벌로이나 뭐 천장이라던가 내가
이 학위 뭐 하나만 가지고 이제 나중에 더 글로벌 무대에 나갈 수 있을까? 아니면 큰 기업에 갈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더 큰, 더 높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한 천장을 아예 없애줍니다. 이제 하기 나름이지, 미국은 정말 하기 나름이지, 이제 내가 뭐 어디서 왔는지 이런 것들은 정말 보지 않습니다. 아, 그리고 공부와 라이프 밸런스, 뭐 공부만 해야 하느냐? 그럼 이렇게 뭐 되게 빡센 것 같은데 공부만 해야 되느냐? 하지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여행의 필요성, 전 여행을 상당히 좋아하는 편이고, 여행은, 견문을 넓혀줄 뿐만 아니라, 이제, 어, 또 다른 시야를 갖게 해주고, 또 다른 사람들과 만나면서, 내가 이런 우물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아야겠다, 이런 생각도 하게 해주죠. 저도 있으면서, 뭐, 동부에 살았지만, 뉴욕도 한 10번 넘게 다녔던 것 같고, DC, 뭐, 플로리다, 뭐, 서부, 뭐, 이렇게 다 여행을 많이 다니는 편이면, 시간은 분명히 납니다. 하지만 여행이 주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포인트를 짚어드리고 싶은데, 저는 공부만 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둘 중에, 그 둘의 밸런스를 잡는 데에는, 본인 취향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뭐라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라이프, 공부와 라이프의 밸런스를 잘 잡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복수하기에 복수하기를 하면서 가장 가져다 줄 메리트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네트워킹입니다. 제가 오타가 났는데, 미국에서 네트워킹을 하면, 우리나라 말로 풀어 말하면 사회생활의 인맥 관리입니다. 미국은 되게 이제 학연, 지연, 혈연이 우리나라보다 아주 이제 끈끈하고 아주 중요한 사회입니다. 이제 내가 어떤 학교를 하는데 어떤 동본을 가지고 있는지 취업하는데 무조건 끌어줄 수 있고요. 제가 코넬 대학교에 지원할 때 코넬 대학교는 이제 이너서클, 자기들 내 집단을 되게 중요시하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얘를 추천서를 받을 때도 자기들 학교 출신 교수님이나 이제 주변 고용주들의 추천서를 되게 선호하는 편인데, 마침 제가 들었던 수업 중에 코넬대 박사 출신 교수님 계셔서 추천서 잘 활용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네트워킹이 중요한데, 아무래도 한국에서만 이제 공부할 때와 다르게 다양한 교수님들이 깐깐하지 않고 되게 친구처럼 지낼 수 있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실 거고, 어, 그냥 단순히 교수님이 아닌 이제 또 다른 사회의 친구로 저는 가져가는 편인데, 교수님뿐만 아니라 친구, 그리고 동문, 선후배, 그 다음에 이제 각종 박람회, 그 다음 학교 제공하는 자리들 통해서, 어, 필드에 나가 있는 사람들, 현직에 있는 사람들과 다 이제 교류를 해갈 수 있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땐 가장 큰 메리트이고, 이거를 통해서 이제 이제 글로벌한 인재로 거듭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학교도 이 가상으로 온라인으로 하기도 했고, 미국에 1년 동안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만, 저를 만약에 이어서 이제 복수하기를 선택하거나 미국에서 공부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가장 활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복수하기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 그리고 선택해야 할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시간과 돈과 자원을 투자하는 만큼 얻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크게 이제 복수하기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목표는 두 가지가 있을 겁니다. 이제 필드, 그러니까 현직 업계로 나가서 이제 하실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제 리서치나 스터디, 그런 대학원을 가서 진학을 해서 교수가 되는 방향, 이런 식으로 학업에 이제 목표를 하는 분들도 계실 텐데, 사실 저는 이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목표가 없었습니다. 어떤 걸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사실 예전에 어릴 때 미국에 살았었기 때문에 미국 대학에서 공부하고 싶었던 욕망은 있었지만, 한국인인 이상 시작하기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복사하기는 적절히 그 다음에 아주 좋은 자원들을 통해서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제 얘기를 듣고는 이제 좀 더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셨으면 좋겠는데, 필드로 나가더라도 저처럼 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바로 취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MBA 모두가 아시는 경영대학원을 갈 수도 있고, 저처럼 이제 전문직을 만들어주는 프로페셔널 석사나 박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대학원을 진학하기 위해서는 미국 대학을 나오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그다음 메리트가 됩니다.
솔직히 한국의 서울대를 나오든 연세대를 나오든 경북대를 나오든 미국 대학원들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전 세계 모든 대학에서 학생들이 지원을 하는데 학교 레벨을 따지지 않는다는 말이죠. 오히려 학점, 그다음에 얼마나 성실하게 했는지, 그다음에 어떤 대외 활동들을 했는지 이력서나 이제 학업 계획서에 잘 풀어낸 것이 중요하고, 미국인 교수님들, 그다음에 미국 학교의 메리트를 이용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 편인데, 마찬가지로 이제 학업이나 연구 쪽의 대학원 지나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수학위를 하고 있는 제 다른 친구도 있는데, 컴퓨터 학부인데 그 친구도 이번에 코넬 대학교를 포함해서 많은 대학원에 합격했습니다. 복수학위의 가장 큰 장점은 미국 학부 학사학위를 제공한다는 것과 그곳에서 이제 생활하면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는 학생들은 복수학위를 무조건 여건이 된다면 꼭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이제 글로벌한 기업을 취업할 때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기회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학교도 기회를 제공하고 좋은 기회들이 있지만 단순히 학사학위를 두 개를 갖고 졸업한다는 것 자체는 큰 메리트가 되지 않습니다. 저도 컨설턴트들과 얘기를 해보면 학사학위 두 개가 뭐가 중요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사학위 두 개를 이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중요한 것이겠죠. 이제 가서 어떻게 GPA를 관리를 하고 어떻게 네트워킹을 하고 내가 어떤 스토리를 만들어서 살아가는지가 중요할 텐데, 그래서 그 기회를 활용하는 건 전부 본인의 몫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스스로 한계 짓지 말고 하는 거에 따라 달렸기 때문에 기회는 복수하기가 제공하는 기회는 한계가 없습니다. 저보다 더 만약에 대학원을 진학하고 싶다 하시면 저보다 더 좋은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으실 거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뭐 하버드나 스탠포드 대학교 대학원에 지당하는 것도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도 도전을 했었고, 제 주변 사람들도 도전을 했고 합격한 경우도 봤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를 통해 복수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지원할 때는 솔직히 정보가 하나도 없었고, 제가 혼자 다 알아보고, 이제 준비를 하고 시작했기 때문에 저를 통해서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 궁금한 부분은, 그리고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도 되고, 뒤에 이어질 Q&A 때 물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생각보다 길게 얘기를 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